안녕하십니까. JTBC 전원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익산에서 규모 4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해 전북에도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전북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동짓날인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최고 규모였습니다. 따다닥 해갖고 막 그런 난리가 없었어. 아이고 갖고 난 심장 안 좋은데 심장이 안 멈춰갖고 그냥 숨을 못 쉬갖고 한짝 이게 멈출 때까지 조금 안 있었단 게.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지난주에는 전북 119 상황실에 30여 건의 흔들림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전북에서 관측된 지진만 무려 70여 차례나 됩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1988년 6층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3층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기존 건축물은 제외됐습니다. 지은 지 30년을 넘긴 이 아파트 역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한 번도 이게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허스름해요. 안에는 괜찮아도 바깥 모습이. 공공 건축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1,800여 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시설은 700여 곳으로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더 심각해 내진 비율이 17.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 10곳 가운데 8곳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셈입니다. 2020년까지 내진 보강률을 50%까지 향상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려 해서.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한 해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지진 관련 예산은 40여억 원에 그치는 등 지진 예방 대책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주말 불어닥친 초속 21m 이상의 강풍으로 전북에서 주택 지붕 34곳이 파손되고 농작물과 인삼시설 등 66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박 25척이 파손되고 가로등과 표지판, 간판 등 80여 건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까지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시군을 통해 복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전주에서는 시장과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른 3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전주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아 의견 조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까지 거쳐 90%의 부지를 확보하고 다음 달 말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내와 주변 일부 주민들이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김제, 익산의 국회의원 당선자마저 선거 과정에서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덕진구에서 덕진구로, 구청에서 구청으로 같은 관할 지역에 항공대가 이전한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전주권 당선자들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 등을 공약했지만 추진 방향과 속도를 두고 전주시와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전주시장과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자칫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주 만나서 설명하고 또 소통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시의원 구성이 바뀐 점도 전주시에는 부담입니다. 총선 전만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이었다가 30% 가까이가 다른 정당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 간에는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만 지난해 79명이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졌는데요. 노인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환안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76살 할머니였습니다.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로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난 사고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만 8천여 건 가운데 5,100여 건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였습니다. 특히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 2012년 53명에서 지난해는 79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게 좀 한 방에 느린 것 같은 게 늘 조심을 해요. 천천히 가요. 과속을 안 합니다.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 평가를 위한 인지 지각 검사 프로그램은 이미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검사 통과자에게는 연 5%씩 2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지만 검사를 받은 노인 운전자는 4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지지각 검사를 통해서 속도 추정이나 거리 추정이나 판단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유지가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급속하게 늘고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인지 지각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식약처가 식중독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지도를 개발해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학생 7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지하수를 정수해 먹는 음용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이상적으로 더 타는 것이 여기서 발생된다는 건 우리는 또 생각지도 못했어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한 탓에 식품 보관이나 관리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는 6,307명으로 이 가운데 32.3%인 2,035명이 봄철인 4월에서 6월에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평균 환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식약처가 식중독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지도를 개발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온과 습도 등 날씨를 분석해 위험 가능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이 전라북도가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식중독에 대한 집중력을 더 강화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비누로 씻고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히고 물은 끓여 마시는 등 3가지를 지키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무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여성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19.9도, 전주 17.7도 등 평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밤까지 서해안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